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 컨테이너 기반 배포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컨테이너 기반 배포 그리고 도커와 쿠버네티스에 대해 소개하게 될 미디어학과 사무연모입니다. 이번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특별한 지식이나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념 위주의 설명 영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외부 도구나 자료도 딱히 필요하진 않지만 굳이 하나 언급해 보자면 네트워크 관련 기반 지식이 있으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특히 컨테이너 기반 배포 분야는 네트워크 그쪽 학습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아마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저희 조별 과제인 길랩의 CI/CD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이것에 대한 학습을 진행했지만 이것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만 알 수 있을 뿐 근본적인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을 기획할 때에도 들었던 의문인 컨테이너 기반 배포가 무엇인가에 대해 끝까지 알지 못했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조사를 진행하며 제가 얻은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때문에 컨테이너 기반 배포나 도커, 쿠버네티스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굳이 시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란 컨테이너를 쉽고 빠르게 배포 및 확장하고 관리를 자동해주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모두 한 가지의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컨테이너가 뭔데 배포를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 쿠버네티스를 이해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컨테이너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테이너화 기술인 이 도커에 대한 소개도 영상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소개해 드릴 거고 도대체 컨테이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식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기반 배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포 방식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사용했던 트래디셔널 디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전통적인 배포 방식은 물리적인 컴퓨터 한 대에 하나의 OS를 깔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 리소스를 나눠 가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하드웨어가 밑에 있고 여기 위에 OS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OS, 한 가지 OS를 여러 개의 프로그램, 즉 어플리케이션이 이 한 가지의 OS를 나눠 가지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이 충돌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또 다른 OS가 필요한 상황일 때는 이 하드웨어에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또 다른 하드웨어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OS를 공유하기 때문에 보안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식의 전통적인 배포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배포 방식이 한 대의 컴퓨터를 여러 대처럼 운용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버추얼라이즈드 디플로이먼트, 가상화 배포 방식입니다. 이 가상화 배포 방식은 다시 말해 이 가상화란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논리적인 객체로 추상화한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하드웨어에서 여러 개의 이 OS를 설치하고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이 OS 단위로 실행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하드웨어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OS 단위로 따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됩니다. 이게 하나의 OS고 이 안에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동되다 보니까 기존의 보안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두 개의 프로그램이 충돌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극복할 수 있겠지만 이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즉 OS의 수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부담이 좀 커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 OS, 각자 다른 OS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운용하냐 라고 하시면, 여기 중간 계층으로 슈퍼바이저라는 중간 계층이 존재해서, 다시 죄송합니다. 하이퍼바이저라는 중간 계층이 존재해서 이 중간 계층을 통해 이 각각의 버추얼 머신에 자원을 할당해주는 형식입니다. 당연히 이 하나의 OS가 포함된 버추얼 머신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이 버추얼 머신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그리고 버추얼 머신 많아질수록 속도나 성능은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나쁘진 않긴 하지만 좀 더 가벼운 시스템, 그러니까 보안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환경이라면 좀 더 가벼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게 바로 컨테이너 기반 배포입니다. 컨테이너는 마치 전통적인 배포 방식처럼 호스트의 OS를 공유합니다. 호스트의 운영체제를 공유하고, 하지만 이 전통적인 배포 방식이랑 다른 점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다른 항목들이 모두 하나의 이제 패키징 돼서 마치 별도의 서버처럼 동작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하나의 런타임 환경에 어플리케이션과 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데 필요한 파일이 모두 패키징 되어 있어서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매번 OS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버추얼 머신보다 훨씬 가볍다는 장점이 있지만, 호스트 OS가 하나로 묶는 이 OS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컨테이너에 속해 있는 전체 프로그램에 영향이 끼친다는 단점도 있긴 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다른 컴퓨팅 환경으로 이동해도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파일이 모두 패키징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나의 표에 정리해 봤습니다. 전통적인 배포 방식은 말씀드렸던 대로 물리 서버에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법이고, 가상화된 배포 방식은 이 버추얼 머신을 통해 하이퍼바이저가 이제 OS 단위로 분리를 해주는 역할이고, 컨테이너 기반 배포는 하나의 호스트 OS를 공유하면서 이 각자의 파일을 패키징해서 다른 서버처럼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자원 활용도는 당연히 전통적인 배포 방식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간 그리고 높은 활용도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배포 속도도 전통적인 방식이 가장 느리고, 가상화는 컨테이너보다는 느린 편이기 때문에 중간으로 표시했습니다. 컨테이너는 가장 빠르고 빠르게 실행되고 빠르게 배포됩니다. 확장성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배포 방식의 프로그램을 확장하려면 추가적인 서버가 필요하지만, 가상화 버추얼 머신 배포는 버추얼 머신을 확장하면 되기 때문에 다소 유연합니다. 컨테이너 기반 배포는 컨테이너를 추가로 그냥 생성하기만 하면 돼서 매우 유연한 편이라고 합니다. 격리성은 그 어플리케이션 간의 격리가 얼마나 잘 돼 있냐라는 그 뜻인데, 당연히 전통적인 배포 방식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간 충돌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버추얼 머신에서는 그 OS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격리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기반 배포는 패키징되어 따로 동작하긴 하지만 하나의 호스트 OS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상화 기반 배포보다는
조금 격리성이 낮은 편입니다. 보안성 같은 경우도 격리성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 기반 배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커가 뭐냐? 도커는 이 컨테이너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테이너화 기술입니다. 도커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키워드는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도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미지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지는 이 이미지는 아까 그 컨테이너 기반 배포에서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 기반 배포는 어플리케이션과 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뭐 다른 것들이 모두 패키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이미지를 통해 패키징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환경을 하나의 이미지로 모아두고 그 이미지를 사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을 구축 및 운영합니다. 이 이미지는 컨테이너 실행에 필요한 파일과 설정 값을 포함하고 컨테이너는 이미지를 실행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실행된 상태에서 이 값이 변하면 이것은 다시 컨테이너에 저장됩니다. 또한 같은 이미지에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생성 가능하며 컨테이너가 바뀌어도 이미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꾸 도커 하느냐? 컨테이너화 기술이 도커 하나밖에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도커 외에 컨테이너화 기술들은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컨테이너드라는 쿠버네티스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이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리눅스 컨테이너라고 초기 컨테이너 기술로 리눅스에서 개발한 이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성능은 별로라서 지금은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커를 쓰는가? 사람들은 왜 도커를 쓰는가 하냐면 먼저 이 도커의 CLI라고 하는데 이것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이것이 일단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용 편의성 방면에서의 이득이 있고 그리고 도커 허브라고 하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공유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공식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이것의 존재에서 굉장히 이제 이미지라든지 다른 자료가 찾기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높은 표준화입니다. 도커는 컨테이너 이미지 형식의 사실상 표준을 정의하는데 OCI라는 오픈 컨테이너 이니셔티브에서 이 도커 이미지 포맷을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도커 이미지 형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쿠버네티스는 도대체 무엇이냐?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관리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커의 등장으로 컨테이너 기반 배포 방식이 보편화되고 많은 서비스들이 도커라이징 되어 이미지로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이미지가 많아지고 관리해야 할 컨테이너랑 서버들 또한 많아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자동적으로 편의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도구가 쿠버네티스입니다. 이 쿠버네티스에는 제가 소개해드릴 건 이 쿠버네티스의 전체적인 구조와 이 오브젝트들인데 쿠버네티스는 프라이머리 레플리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이제 API를 두고 그리고 나머지 이 API와 다른 이제 노드들과의 이런 통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로 장치나 프로세스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장치나 프로세스를 통제하는 비대칭 통신 및 제어 시스템입니다. 중앙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PI 서버를 하나 두고 그리고 이 노드와 통신할 때는 쿠블렛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통신을 합니다. 사용자의 모든 명령은 이 API를 호출하고 각 서버들은 API와 이 쿠블렛을 통해 통신합니다.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는 크게 4가지 정도를 소개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팟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1개 이상의 컨테이너와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속성을 가집니다. 컨테이너를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도 반드시 팟으로 이제 감싸서 관리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리플리캐스트와 디플로이먼트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팟을 여러 개 이상 복제해서 관리하는 오브젝트입니다. 자동으로 롤링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는 팟과 팟을 연결해주는 오브젝트입니다. 네, 여기까지 쿠버네티스와 도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컨테이너 기반 배포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